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육군입니다. 6월 20일 오후 12시 33분이네요.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KSJ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심정 이해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분은 저쪽 좌파, 소위 좌파, 진정한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 소위 좌파 세력이 20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윤핵에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사실은 탁구 동영상을 쭉 해오다가 정치 얘기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일종의 저는 지금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 없는 전쟁이죠. 이 우리나라가 정말 저 세력에게 저 세력은 뭐 중국이 배울 수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 윤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이름 지었던 그 세력, 그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가롭게 탁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난이 있을 때는 의병들이 생겨났죠.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라를 구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미 다 넘어간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때에 비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는 일단 나라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죠. 독립을 쟁취했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꺼지지 않는 민족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느님이 보호하고 도우셔서, 보호라는 건 그런 뜻이겠죠. 이 무식한 uk군이 생각하기에. 애국가에도 나와 있는 그 하느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는 하늘입니다. 하느님. 하늘님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리을이 탈락된 거죠. 하느님. 원래는 하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늘을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죠. 저는 하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나라의 종교는 하늘을 믿는 나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개입한다. 저는 이제 그걸 살면서 많이 겪었으니까요. 우리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하늘이 개입한 적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좌절감에 사로잡힌 생각,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말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저들의 손아귀에 벌써 우리나라는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개입하는 것이다. 가만두면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안 나타났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넘어갔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불법적으로. 예,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도 나타난 거하고 안 나타난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윤어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새가 불어나고 있고요. 예, 저는 하늘이, 우리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보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들의 손에 넘어가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위기가 온 건데,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애국 보수가,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애국 보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둘 다 애국자여야 되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자기들이 진보 혹은 좌파를, 이게 뭐 마치 자기들이 좌파인 것처럼 하는데 그들은 좌파가 아니라 그냥 반국가 세력이에요. 원래 진정한 좌파는 그들도 애국자여야 되는 겁니다. 애국자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좌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그냥 반국가 세력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신 분이고 이제 그분이 역할을 지금도 충분히 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아마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그것도 열려 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는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찌됐건 이것은 저는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한가롭게 탁구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친동생이 둘이 있는데 두 녀석 다 지금 저쪽 그 반국가 세력에게 일종의 세뇌를 당한 겁니다. 속은 거예요. 저는 운 좋게 일찍 깨어났지만 아직도 제 동생들은 저 반국가 세력에게 속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이나마 의병장급은 못 되더라도 하나의 일개 의병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애국 보수들 유튜버 중에 목숨 걸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쪽 세력이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쉽죠.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성 자체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 위인들이 나타나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저부터도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전환길 씨 같은 분들은 목숨 걸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보여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마라라는 그 조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맞다면. 전환길 씨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언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환길 씨는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기 전에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숨도 버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당장 뭐 전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고요. 저쪽에서 그렇게 쉽게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그런데 적어도 저쪽이 이기는 쪽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는 될 리가 없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그러니까 불의한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을 이기는 일은 없다. 전원책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불의한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을 이기는 일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예, 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쓰는 수법이 국민들 모르게 슬쩍 지금 부정선거를 해오던 것도 웬만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실제로 대선이 일어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을 하는 거를 국민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상황. 그 상황은 그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셨을 때도 그래 인정 이렇게 했던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 국민들이 실제 눈으로 본 거예요. 정말이구나. 6.3 대선 때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저쪽이 세력을 잡은 것 같지만, 뭐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대통령 신분이 돼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이 싸움은 저쪽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거의 저쪽이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떻게든 운이 좋으면 이쪽 이제 애국 보수 쪽이 쉽게 하루아침에 이길 수도 있어요. 언젠가. 뭐 그렇게 될지 혹은 오래 시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쪽은 적어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어느 단체, 뭐 어느 사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못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정의로운 사람들은 목숨 바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안 올 거라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이쪽 애국 보수가 승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시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